안녕하세요. 다산에드 전병칠 원장입니다. 오늘은 조금 흥미롭지만 자세히 알아보게 되면 전기 원리와 관련이 있는 고압선 위에 새는 왜 감전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현상과 그리고 이 현상을 이해하는 원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하시죠. 여기 고압선 위에 새가 한 마리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이 선이 지금 자세히 보게 되면 절연이 안 되어 있는 선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고압선인 경우에는 절연을 하지 않는 이걸 우리가 나전선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바로 이런 나전선을 배선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이런 철탑 같은 것이 있을 때는 이 철탑에 이렇게 가는 선은 바로 나전선을 사용하게 되는데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굳이 우리가 절연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로 우리가 절연을 하게 된다는 것, 즉 고무 같은 수지로 덮게 된다는 것은 감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덮는 건데 실제로 이런 고압선 같은 경우에는 아주 높이 있기 때문에 절연을 안 하더라도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또 기술이나 혹은 비용적인 측면인데요. 여기에 만약에 절연까지 하게 되면 이 전선의 무게는 상당해지겠죠. 전선의 무게가 상당하다면 이 전선을 지지하는 철탑 같은 경우도 지지 강도가 훨씬 더 높아야 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설치하는 것도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ACSR 선과 같은 이런 나전선을 고압선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마침 이렇게 사용한 고압선에 여기 지금 새가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멀쩡히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진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도 새가 그냥 그대로 앉아있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네요. 여기도 보시면은 이게 나전선이라고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이 나전선에 이렇게 새가 멀쩡히 앉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리가 하나가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리가 두 개 다 새가 앉아있게 되는데 왜 이렇게 새는 감전이 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옴의 법칙을 가지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이 하나 있다고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우리 흔히 이렇게 송전선이라고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런데 이 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저항이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죠. 분명히 이 사이에도 어느 정도 전기를 방해하는 성분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전기를 방해하는 성분이 있다고 제가 저항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저항을 R1이라고 하게 되고요. 이 저항은 한 0.1옴 정도 된다고 한번 해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새가 앉았을 때입니다. 만약에 새가 이렇게 앉아서 이 전선을 발로 딛고 있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이 새도 분명히 저항이 있을 텐데요. 이 저항을 이제 R2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되게 된다면 전류는 어떻게 흐르느냐? 분명히 전류는 이 검은색을 통해서 쭉 흐르고 있는데 이제 전기가 흐를 수 있는 선이 하나 더 생긴 거죠. 어떻게 생기냐면은 바로 이렇게 가다가 이제 이 빨강색을 통해서 가는 선이 생기는 겁니다. 즉 이거를 회로도로 나타내게 되면은 이 아래처럼 표현할 수 있는데 마치 회로도에서는 전기의 저항이 두 개가 병렬로 되어 있는 모습으로 이 회로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원래 전선의 회로가 되고요. 하나는 이렇게 새의 몸을 관통하는 회로가 됩니다. 자, 이 저항을 아까 R1이라고 했고 여기 있는 저항을 R2라고 했습니다. 이제 전기 에너지는 선이 원래는 전선을 통해서만 가는 길이 있었는데 자, 이제 또 하나의 길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R2 바로 새를 통해서 가는 선이 되는 것이죠. 저는 편의상 이 전선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를 I1이라고 하고 새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해보겠습니다. 위로 표기한다면 여기가 I1이 되는 것이고요. 이쪽이 I2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ohm의 법칙에서는 어떻게 배웠었죠? ohm의 법칙에서 전류 I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R분의 V라고 했습니다. 즉 전압이 만약에 일정하게 된다면 저항이 클수록 이 전류는 더 작아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도 이제 똑같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전기 에너지가 여기까지 딱 왔을 때 이제 전선이 과연 쉬운 길인지 이 새를 통하는 게 쉬운 길인지 결정하게 될 거고, 전선이 쉽다면 전선으로 훨씬 더 많은 전류가 흐를 겁니다. 만약에 새가 훨씬 더 전선보다 100배가 저항이 크다면 그러면 전류는 여기에 0.01배, 즉 100분의 1배가 흐를 것이죠. 저항이 큰 쪽으로는 전류가 적게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기호로 혹은 수식으로 표기를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I2에 흐르는 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를 이제 전체 전류를 I라고 하게 되면은 전체 전류 I 곱하기 그 다음에 R1 플러스 R2 분의 상대편 거 R1 이렇게 놓을 수 있죠. 이 상대편의 저항이 클수록 I2가 커지게 되는데 이 실제로는 전선의 저항보다 새의 저항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위치하는 전이차 훨씬 더 큰 저항이 이 새의 몸통을 통해서 흐르는 바로 그런 회로이기 때문에 전선은 대부분 이 아래로 흐르게 되죠. 예를 들어 우리가 한번 정확한 구체적인 수치를 넣어서 해볼까요? 저는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100A가 흐른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전선의 저항은 0.1ohm이라고 하고 새의 저항은 한 5,000ohm 정도 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I1과 I2를 한번 구해볼게요. 여기에서 전선에 흐르게 되는 전류 I1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전류 곱하기 R1 플러스 R2분의 그 다음에 상대방의 저항 R2이기 때문에 전류는 100 곱하기 R1 플러스 R2는 5000.1이니까 5000.1 분의 R2 값 5000 계산할 수 있죠. 그러면 이 값은 얼마가 나올까요? 99.998A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새에 흐르는 전류 I2를 한번 알아볼까요? 똑같은 방식으로 I 곱하기 R1 플러스 R2분의 R1은 100 곱하기 5000.1 분의 R1의 저항, 전선의 저항은 0.1이 되겠죠. 자, 이때의 전류는 0.0019A가 됩니다. 즉 전선에 흐르는 전류보다 이 새에 흐르는 전류가 훨씬 더 작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게 될까요? 우리가 전기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갈래의 길이 있을 때 저항이 현저하게 작은 쪽으로 더 많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뜻이죠. 이런 원리를 이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바로 접지라고 하는 것을 왜 하는지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 220V 가정용 전원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어떤 전기기계를 한번 움직여 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터를 주 동력원으로 사용하게 되는 저는 세탁기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러분 세탁기가 한번 있다고 해볼게요. 세탁기는 주로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누전의 우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세탁기를 잘 사용하고 있고 이 세탁기는 바로 이제 이렇게 땅 위에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세탁기를 잘 사용하고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누전이라든지 아니면 절연이 손상돼서 만약에 여기에 이 세탁기의 외함에 이렇게 전기가 누전된다고 한번 해보죠. 그럼 이제 이 전기는 전 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찾으러 가려고 아주 애를 쓰고 있을 겁니다. 지금 갈 곳이 너무너무 없어요. 이렇게 전기의 외함이 충전된 상태, 즉 전자에너지가 이렇게 막 움직이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때 사람이 이
누전된지도 모르고 이렇게 세탁기의 외함을 만약에 손으로 딱 하고 건드렸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이때 전기에너지는 옳다구나, 이때가 기회다라고 하면서 대지는 0볼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위는 사람의 몸을 타고 이렇게 두 발을 통해서 땅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반드시 통과하게 되는 게 몸통이 될 거고 심장이 되니까 심장 쇼크에 의해서 우리는 아주 위험한 상태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전기 에너지가 가는 길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빨간색으로 두 발을 통해서 이렇게 대지로 흘러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사람의 몸은 약 5,000옴에서 한 10,000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흐르는 길이 유일하게 사람을 통해서 대지로 가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리 세탁기의 외함에 접지를 해둔다면, 즉 세탁기의 외함에 전선을 하나 빼서 이렇게 땅에다가 묻어준다면 이제 이야기가 달라지게 되죠. 세탁기에 있는 이 충전 전류는 이제 땅으로 가고자 하는데 길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사람의 5,000옴이라고 하는 저항을 통해서 땅으로 가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뭐 거의 한 10옴, 100옴도 안 되는 길을 통해서 이 땅으로 이렇게 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항을 5,000개 지나서 땅으로 가는 게 편하겠습니까? 저항을 한 100개 정도 지나서 땅으로 가는 게 편하겠습니까? 50분의 1만큼 이쪽이 편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 만약에 50A가 흐른다면 사람 몸으로는 1A가 흐르게 될 거고요. 여기에 만약에 5A가 흐른다면 여기는 0.1A가 흐르게 되겠고, 여기 만약에 0.5A가 흐른다면 여기는 0.01A가 흐르게 될 겁니다. 물론 실제로 100O보다 훨씬 더 작은 저항으로 우리가 만들기 때문에 인체에 감전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전류가 이 대지로 흘러서 반드시 접지를 먼저 하게 되면 우리는 접지 공사에 의해서 혹시 가정용 기기가 누전되었을 때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파트에서 이렇게 접지극을 땅에다 박을 수는 없으니까 여기 외함에다가 접지를 하나 해서 미리 플러그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 놓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콘센트와 플러그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서로 접지극이 접촉하도록 이렇게 구멍 두 개와 함께 접지극이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것은 우리 건물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게 땅에 박혀서 세탁기에 플러그를 꽂는 것만으로도 접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병렬회로 구성을 예를 들 수 있는 거죠. 여기 전원이 출발해서 이렇게 땅으로 가게 되는데 길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자, 어떤 길이 있습니까? 사람을 통과하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접지선을 통과하는 길이 있죠. 당연히 접지선을 통과해서 가는 길이 전류 입장에서는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더 좋은 회로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는 미소 전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체를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참새가 전깃줄에 앉아도 괜찮은 이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저항의 병렬회로와 관계가 있게 되는 것이고, 이런 저항의 병렬회로를 응용해서 공사하는 것이 바로 접지 공사가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더 즐거운, 더 재밌는 전기 공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흥미로운 내용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